제 남편은 말을 안 합니다. 그냥 말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이지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 얼마나 말을 안 하냐면 제가 친정의 남편과 함께 가도요. 가족들이 남편이 온 줄도 모릅니다. 조용히 구석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. 애들이 놀다가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. 엄마, 아빠는 언제 와? 그럴 때마다 저는 피식 웃으면서 대답하죠. 너희 아빠 지금 소파에 앉아 있잖아. 애들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립니다. 그리고는 속삭이듯 말합니다. 진짜 내 아빠 있는 줄 몰랐어. 연애할 때도 말수가 적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. 저는 늘 생각했죠. 우리 신랑은 참 성실한데 만년사원인가 보다. 실력은 있는데 왜 승진을 못할까? 혹시 스트레스 받을까봐 직접적으로 묻지도 못했어요. 그냥 속으로만 궁금해했죠.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들은 소식에 저는 기절초풍했습니다. 제 남편 이미 부장이더라고요. 세상에, 저는 줄곧 평사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꽤 높은 직급이었어요. 그런데 그 사실을 저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.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정말 기가 막히죠. 남편은 친구도 적지 않았습니다. 특히 부부끼리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여행도 다녔어요. 애들끼리도 잘 놀았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사이라 꽤 가까운 줄 알았죠.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부부와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.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. 어머,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? 잘 지냈어? 우리 또 가족끼리 모여야지. 애들도 보고 싶어 해.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. 언니 모르셨구나. 우리 이혼했어요.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세상에, 미리 알았으면 제가 전화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.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. 이런 부장씨, 도대체 왜 말을 안 해요? 왜? 속으로 외치며 가슴을 치고 말았습니다.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재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물려받을 게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. 근데요. 알고 보니 경기도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겁니다. 땅 문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충격과 허무함에 웃음까지 나왔습니다. 아니, 이런 걸 진작 말해줬으면 내가 욕을 좀 덜 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그렇게 투덜댔지만 남편은 그저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죠. 출장 가니까 옷 좀 챙겨줘. 저는 늘 하던 대로 잔소리를 했습니다. 아휴, 무겁게 왜 그래? 당장 입을 것만 가져가. 출장 가는데 옷을 왜 그렇게 많이 챙겨? 그렇게 가방을 싸서 남편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. 그런데 비행기 타기 직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집에 가면 책상 위에 편지 있을 거야. 꼭 봐.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.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었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출장이 아니라 주재원으로 나가. 짧아야 3년. 결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
미래를 위해 가기로 했어.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이 사람,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대체 왜 지금까지 안 한 걸까요? 마음속에서 서운함과 슬픔이 뒤섞여 감정이 북받쳤습니다. 그런데요, 편지 맨 마지막 줄. 근데 말하기 귀찮아서 그냥 편지로 쓴다. 아, 저는 펜을 든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울다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. 이 사람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? 남편은 미국에 도착해서도 여전했습니다. 제가 전화를 걸어 말했죠. 여보, 우리 자주 통화하자. 목소리라도 들어야 내가 살지.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짧고 냉정했습니다. 집중 안 되니까 2주에 한 번만 해.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또 한편으론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. 말 없는 남자. 평생 말 없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. 그런데 신기하죠. 그렇게 답답하고 속 터지고 가끔은 미칠 것 같은데.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. 그게 제 남편이니까요.